개 기지개. 참 아들내미는 참 열심히 챙겨요. 여기저기 빨고. 근데 이 서방놈은 안 챙긴다는 거. 왜? 깡패니까. 그래봤자 니 쫄따구지. 잘 주무셨어요? 가까이서 이제는 눈을 좀 맞춰보면서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대에 사는,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구독이라기보다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 눈 맞추고 인사드립니다. 새소리가 잘 들리시죠? 물론 저 먼 신장로에서 자동차 바퀴 굴러가는 소리도 꽤 먼데, 여기서 직선거리로 해도 한 3km 정도 되는데도 저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자, 이렇게 3km 정도의 거리에서도 소리가 이렇게 들릴 정도인데, 자, 우리 도시 안에서 사는 우리들 보면 바로 늘상 자동차 바퀴 굴러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죠. 그 소리는 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다들 만들어내고 있는 소리잖아요. 그 시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다 넘어가죠. 왜 그러겠어요? 나도 일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데 나만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운전하고 어딘가를 오고 가면서 다른 사람 차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싫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스스로가 잊어버리는 거죠. 새소리 참 맑고 청아합니다.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 홍도, 경사면에다가 한 그 800평 정도 지난 초겨울에 심었었죠. 포크레인을 4일간이나 쓰면서 꺼죽을 한번 벗겨내고 거기 다직능쿨로 점령된 그곳에 홍도를 옮겨 심었는데, 어제 보니까 한 5% 정도 꽃이 피어나고 있고 나머지는 자신이 없어요. 뭐 한 10% 정도는 그 고사를 했는지도 모르겠다. 아직 꽃이 안 피니까 확인을 못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뒤에 보이는 홍도 보시면 이쁘다는 생각이 드시죠? 참 예쁩니다. 여기를 배경으로 아침에 일찍 인사를 드려보는 거죠. 좀 빨리 말을 하려고 해도 제가 말 주변이 그렇게 막 좋지를 않아요. 쭉쭉쭉쭉쭉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 2가지 정도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제는 고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24절기의 고구라고 하면 1년 중에 봄철에 내리는 그야말로 곡식을 위한 비. 그래서 곡식이
잘 자라려면 고구 때 비가 잘 와야 된다, 그런 옛말이 있다고 합니다. 고구는 농부들한테 꼭 필요했던 비가 내리는 날, 이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이파하고 소마는 사실 5월 달에 들어있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근데 제가 4월에 들었다고 한 것은,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4월에 들어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덜 된 거죠. 이건 윤달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윤달이 있어서 빈달이 생겨버리니까, 옛날에는 윤달을 공달이라고 했잖아요. 빌공자. 공달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4월인데 5월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입하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소마는 아주 땅이 따뜻해지고 모든 그 땅속 작물들이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받고 잘 자라는, 그래서 양의 기운이 충만하다 해서 소만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절기는 이제 하지 뭐 이렇게 되겠죠.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24가지인데 그걸 아직도 머릿속에 다 외우지 못하는 것은 농부 입장에서 그런 절기를 바라본 적이 없이, 저도 농촌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어린 시절 빼고는 필요하지도 않았고 잘 모르는 거지만, 굳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 24절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날이 바뀔 때 어떤 변화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지, 그걸 잠시라도 체크, 확인해 보자는 거죠. 방금 운전을 하면 나도 그 소음을 만드는 사람이기에 그 책임을 같이 지기 때문에 스스로 소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24절기의 우주 순환, 자연의 변화 주기에 가끔은 어떤 날이었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그런 취지도 있어요. 물론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침 새벽에 일찍 잠에서 깨서 동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여기 시골에 오면서 찍었던 거. 근데 그냥 저는 일부러 그 동영상을 찍겠다 하고 찍는 게 사실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들이대는 거죠. 거기에서 좀 덜 지루하게 편집해서 올리는 거고, 또 개들이 있으니까 개를 소재로 해보는 거예요. 개가 저를 찍어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개를 찍지. 그러다 보니까 개가 나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봅니다. 근데 풍산개 또는 어벙이 뭐 이렇게 개를 주제로 하면 막 엄청난 조회수가 나와요. 방금 저쪽을 쳐다보는 것은 무슨 봉황에 날아가는 줄 알았더니 꿩 2마리가 큰 꿩 장기가 날아와서 보입니다. 아주 크게. 동물들이 마구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공간이에요. 아직까지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이 녀석들이 가까이서 겁없이, 지금 우리 풍산개들 세 마리를 다 무시하는 거죠. 이 고라니도 무시하고 꿩들도 무시하고 오리들도 무시하면서 제 연못에 날아들죠. 근데 얘네들이 그건 못 잡아요.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쫓아내는 정도도 충분한데 이제 4발 달려가지고 어설픈 애들, 고양이나 뭐 너구리, 또 수달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시골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지 자유롭게 안 매이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속도도 많이 붙었어요. 지난 겨울보다 훨씬 빠르게 뜁니다. 얘네들이 여기를 잘 지키고 있는 거죠. 밥값은 합니다. 자, 그렇다고 오늘은 지금 아침에 지금 이슬비처럼 비가 내려요. 초저녁에는 조금 더웠는데 아침에는 이렇게 쌀쌀해서 또 작업복 중에 좀 따뜻한 작업복을 잠시 입었습니다. 새벽에 올린 그 영상을 보고 또 가까운 친구, 대전에 사는 실버라는 친구가 그때도 잠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구독자라고 부르지 말고 다른 저만의 별칭 또는 애칭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서 뭐 생각이 그럴듯하게 나는 것이 없다 그랬더니 오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잠깐 그 얘기를 해주네요. 뭐라고 했더라? 너와 함께 하는 동지, 수호자, 뭐 그런 의미로 아수라가 어떠겠냐고. 아수라. 그 친구도 이제 인도에 대한 또는 스리랑카 자주 오가는데 신화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인도 신화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아수라가 나오는데, 수라는 그 신들을 얘기하고요. 천상의 신들, 뭐 제석천 인드라라든가 뭐 시바, 브라마, 비슈누, 또 그 외에 뭐 수도 없는 뭐 수리야, 뭐 태양의 신, 바람의 신 바유, 뭐 이렇게 등등 모든 신들을 수라라는 그 위치에 둔다면, 아수라는 수라가 아닌, 다시 말하면 신들이 아닌 존재.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으로 본다면 선은 신이라고 하면 아수라는 악이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나눌 수가 없는 것이, 태생이 똑같아요. 이제 배만 다른 그 자식들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같고 그런 그 느낌이라, 결국 우직하고 힘이 세고 못생기고 좀 게으른 그런 존재들은 아수라로 불리는 거죠. 물론 불교에 가서는 아수라판 해서 혼돌의 상태,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아수라판이라고 하는데, 그런 원래 의미에서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수라들은 좀 인간적으로 더 좀 가까운, 욕심이 좀 더 많은, 그러나 좀 우직한 그런 존재들이고, 또 그들의 영역을 더 넓혀서 신들의 세계까지 점령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들이 자기 위치가 없어질까봐 아수라들을 견제하는 그런 줄거리예요. 그러나 아수라가 꼭 필요할 때들도 있어서 아수라한테, 아수라 대장 또는 아수라들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스승으로 삼기도 해요. 신들마저도. 그러니까 이 관계는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져서 이런 관계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재밌잖아요. 선과 악을 완전히 구분해서 친구 아니면 적 이렇게 설정해버리는 어느 종교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아수라를 연상하면 뭐 쓸만할 텐데, 일반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아수라라고 하면 어감부터가 썩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하면 저는 번님네들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번님네들. 여러분들을 번님네들이라고 예전에 시인들 또는 한량 그룹에서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한량이라고 하는 것도 뭐 어느 벼슬의 하나 일부였다고 하지만 뭐 농부도 아니고 선비 중에서도 뭐 그 끝자락에 잠깐 걸쳐보는,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인데 공무원도 아니고 아닌 공무원도 아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농협에 다니는 직원, 뭐 공무원도 아닌데도 공무원 같은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고, 시골에서는 또 누가 있을까? 이장 같은 경우는 월급 받잖아요. 공무원 월급을. 이장 정도의 벼슬을 했다 하면 한량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한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폼 잡고 돌아다니면서 놀기 좋아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뭐 기생들 따라다니고 술집 다니고 뭐 이런 걸 한량이라고 또 약간 폄훼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한량이라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어감으로 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거고요. 그와 비슷한 존재를 찾아보니까 인도의 그 신화 속에 아까 얘기했죠. 신들과 인간의 중간, 인간은 다른 세상에 있다면 좋아요. 신들의 세상에서 가장 낮은 그 어떻게 보면 계급이라고 할까요? 위치, 존재. 간다르바라고 있어요. 건다르바, 건달바. 이 존재들은 천상의 악사들인데요. 여성으로 치면 되게 아름다운 요정, 유럽에서는 림프, 그 실피 정도 날아다니면서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요정들 있잖아요. 그걸 연상하시면 되는데, 인도에서의 그 요정은 날개는 없어요. 다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가장 빼어난 얼굴, 몸매, 그리고 악기를 하나씩 들고 하늘을 날죠. 바람을 타고 나는데, 이 악기는 대부분이 이제 현악기, 기타 같은 거죠. 검은 거 같이 생긴 거, 그걸 들고 나릅니다. 그래서 여성 신격으로는 아름다운 그 요정, 실프나 림프나 뭐 엘프, 그런 그 좀 들어본 요정들 있잖아, 서양식. 그런 요정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성 신격으로서의 간다르바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악사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잘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간다르바는 그 음악과 노래 이런 것들, 유희적인 것, 춤, 이것을 천상에서 담당하던 그런 부류였던 거죠. 근데 높은 신격은 아니지만 뭐 그쪽도 축할 있고 그럴 때는 이들이 항상 이제 그룹으로 해서 와서 축하를 하는 것이죠. 자, 건더르바 얘기를 왜 길게 했냐면, 우리나라에 건달이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아까 한량도 얘기했잖아요. 한량이 나중에는 건달이 된 거예요. 그죠? 깡패 말고요. 양아치 말고, 그리고 논두렁, 뭐 깡패 이런 애들 말고, 건달은 되게 멋진 존재들이었던 거죠. 하얀 구두에 하얀 옷들을 입고 하얀 모자 쓰고, 그 아주 그 구한말에도 폼 잡고 멋지게 사는, 일도 않고 놀면서 멋지게 사는 그런 존재들을 건달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려면 뭔가 후원하고 수폰을 해줘야 되는 존재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게 이제 그룹이 되어지고 어디를 지켜준다고 하면서 삥 뜯고 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건달패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건달이 지나쳐서 이제 폭력화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직폭력배, 건달배 이렇게 돼버렸죠. 근데 간다르바하고 건달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원이 어쩌면 그쪽에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너무 많이 비슷해서 또 형태나 하는 양이 비슷해서 그건 좀 누군가가 알아볼 만하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구독자님들을 다 간다르바님들 이렇게 하면 또 화가 날지도 모르겠네요. 건달배님들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한 15년 전에 그 요가 그 원에 그 회원님들 그 중에 이제 독실한 회원들과 함께 6-7명이 고구려 땅을 갔었어요. 고구려가 활약할 당시에. 그래서 오녀산성 같은데 고구려인들이 정말 날쌔기로 유명했던, 그래서 전설도 많은, 거기에도 천지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쪽에 가니까 고구려에서 이제 나왔던 왕릉에서 출토된 것들 중에 벽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무릎 날기로 날고 있는 천상의 그 뭐랄까요, 악사들 이런 것이 보이는데 무릎으로 납니다. 무릎을 한쪽을 굽히고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인데, 이 무릎 날기가 한때 그 인도, 중국, 한국에서 모르겠, 일본까지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태국 이런 데도 마찬가지네요. 왼 무릎이나 오른 무릎을 구부려 했어요. 그래서 뭔 자세를 하고 있어도 그것은 날아가는 자세로 봤던 거예요. 무릎 날기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하늘 날고 있는 것을 표현한 건데, 그림도 그렇고 또 부조된 것들도 보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주로 대부분이 아까 말한 간다르바였었죠.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딱딱한 구독자님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간다르바님들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뭐 그 악사들이 아니잖아요. 다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사람들한테 이 건달배님들 이렇게 하는 것도 우스울 것 같아서 그냥 가장 좋은 표현으로는 앞으로 구독자님들이라는 표현은 저도 안 하고 애칭, 별칭으로 번님네들로 하겠습니다. 제가 눈을 맞추지 않고 또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으니까 구독자하고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유튜버하고의 소통이 좀 떨어진 저만의 넋두리나 저만의 독백이 되고 말았는데, 제 친구가 그걸 지적을 해주네요. 어차피 소통하자고 이 채널을 열었다 한다면 그런 정도는 한 번쯤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다. 조언으로 잘 새기고 앞으로는 가능한 눈을 맞춰보려 노력하면서 번님네들로 불러보겠습니다. 환절기에 주의하시고 좋은 생각, 좋은 음식, 좋은 마음 가지고 이 새봄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번님네들께.